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12월 10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추위가 이제 매서워요. 추위가 매섭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들여다볼 뉴스는 이제 광종 일자리 관련된 현대자동차 광종 일자리 관련된 거를 볼게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니까 KBS에서 이제 JTBC에서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용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방송사들이 이제 온라인용 컨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KBS에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돼서 그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 김원장 앵커라는 사람한테 광주형 일자리가 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코너에서 그거를 좀 봤는데 거기서 제가 좀 충격적인 내용을 좀 들어서 김원장 앵커가 작심 발언을 하더라고요. 김원장 앵커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거냐, 독일 이제 그 볼프스부르크 시에서 했었던 폭스바겐과 이렇게 일자리 창출 모델을 벤치마킹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죠. 광주형 일자리가.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총 금액이 한 7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인데 현대자동차가 500억, 광주시가 한 700억, 나머지는 결국 이제 은행과 이런 대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제 하는 건데, 자, 이게 왜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5년간 임금 그 단체 협상 금지가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을. 이제 그 조건이 현대차하고 광주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광주시가 한국노총하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바뀌어져서 다시 오니까 현대차는 약속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원장 앵커가 강력하게 불만을 얘기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금액은 500억이다. 현대자동차는 1990 몇 년도 이후에 하나도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았다. 다 해외에다 지었다. 일자리 채용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근데 500억 투자하면서 광주에 여러 사람들이 투자해서 그 공장 하나 세우는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자체, 여기에 일침을 딱 가는 거예요. 그래요? 듣고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한국 기업 맞느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KBS 그거를 찍는 담당자도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라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딱 김원장 앵커가 하는, 와, 나 거기에서 김원장 앵커에 반했어. 저희 팬 됐어. 김원장 앵커의 몰랐거든요. 1990 몇 년도 이후에 현대자동차는 한국에 하나의 공장도 짓지 않았다. 채용도 늘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외국에만 공장 계속 지었다. 이걸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도 전체 규모가 이만큼인데, 제가 알기로는 7천억인데 좀 검색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전체 규모 7천억인데 현대자동차가 500억을 투자를 해요. 근데도 이런저런 걸로 난항을 겪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KBS의 김원장 앵커라는 분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키아 KBS에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식으로 여기 온라인용 컨텐츠로 후배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와, 현대를, 와, 정말 저도 몰랐고, 그런 부분까지는 굉장히 경제 쪽에 좀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신가 봐요. 그 김원장 앵커란 분이.
현대자동차를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전체 규모가 제가 알기로 4천억 아니면 7천억인데 거기에 500억 투자하면서 이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현대자동차가 90년대 이후에 한 번도 한국에도 공장을 설립하지 않았고 해외에다가 공장을 계속 설립했고 일자리도 채용도 그렇게 현대자동차는 많이 하지 않았다. 뭐 현대는 얘기할 수 있겠죠. 노조 봐라. 얘네 평균 지금 9,500만 원인데 노조를 저렇게 비싼 인건비로 어떻게 차를 만드느냐. 현대자동차도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 진짜 개꿀인데 이것도 이렇게까지 협상의 난항을 겪게 만드는 거에 대한 불만을 김 원장이 표출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독일의 이제 볼프스부르크시에서 했었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한 건데 여기에 일단 차이가 가장 큰 게 뭐가 있냐면 독일은 시가 50%를 출자를 했어요.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서 폭스바겐에 파견을 보냈어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채산성이 안 나오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여기를 공장을 문을 닫고 헝가리나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한 거예요. 공장을 옮기려고. 그러면 한 3만 명 정도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위기가 오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니요, 시가 먼저. 그러니까는 그 볼프스부르크가 폭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도시인데 순수익이 계속 급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을 착수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때 구조조정 해고 예상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 된 거예요. 그 볼프스부르크 인구의 4분의 1 규모가 구조조정 해고 예상 인원이다. 그래서 시랑 금속노조, 폭스바겐 시민들이 모여서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폭스바겐 50%, 시가 50% 지분을 분담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사민정, 그래서 시, 그 다음에 금속노조, 폭스바겐, 시민, 노사민정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고용 문제를 고민한다라는 거는 광주형 일자리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자, 한국은 지방정부가 50% 이상 출자하면 정부 투자기관이 되고, 예. 그래서 독립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광주시는 자기 자본금의 21%가 한 600억이면 3천억 규모인가?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전체 그 규모가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제가 좀 까먹었는데 지금 숫자를 한번 좀 그 광주형 일자리 거기에 전체 규모 좀 검색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590억,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광주시보다 조금 한 500억 요렇게 출자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자본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출자 기간이 되는데 볼프스부르크처럼 독립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어렵다는 거고, 문제는 거기에 이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사례와 우리나라의 다른 점이 여기서는 그 볼프스부르크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서 파견을 보낸 형식으로 취해서 고용을 창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파견이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논의가 왜 지금 이렇게 갔느냐 하면 현대차가 고용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7천억 원 맞죠? 예.
예, 7천억 전체 7천억 원에 광주시가 21%, 현대차가 19%, 나머지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근데 7천억 원에 왜 21%, 19%지? 뭐 아무튼 전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분이 아마 21%, 19% 이렇게 되나 봐요. 나머지는 이제 또 차입을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할 건데 현대자동차 적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그래서 광주는 여기에 사활을 건 거죠. 이 현대자동차의 직접 고용이 한 1000명, 1000여 명 정도 되고 하청업체까지 하면 10,000여 명 정도의 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광주시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분이 그렇고 재무적 투자 모집으로 7천억을 전체 7천억을 전체를 만들어 이 사업이 들어간다. 이런 건데 지분과 별개 뭐 또 있겠죠. 이 뭐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건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은 나와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지분으로는 21% 광주시, 19%가 현대자동차, 나머지 지분들을 모아서 하고 그 외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다 합치면 한 7천억 정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파견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막혀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경영은 현대자동차가 일임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이걸 하고 싶을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이걸 하고 싶으면 연봉 3,500부터 스타트하는데, 그리고 5년 동안 임단 금지 조항을 넣는 거는 5년 동안은 그 물가 상승률분 정도의 임금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3,500만 원부터 시작한 현대자동차 정규직들이 울산 쪽에 있는 9천만 원, 8천만 원, 1억에 가까운 연봉들로 올려달라고 계속 파업할 거 아니냐. 네. 이 머리 계산에 서겠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20년간 한국에 한 번도 공장을 지은 적이 없는데 현대자동차 논리는 이걸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왜 안 지었는데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안 지은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리를 펴겠죠. 자,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거는 굉장히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굉장히 하고 싶을 겁니다. 광주시도 너무 하고 싶고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테이블에 앉아 보니까 광주시가 더 안달난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안달난 쪽이 딜을 더 하게 돼 있거든요. 광주가 더 안달나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임단 금지 해줘. 그리고 왜 자꾸 말이 바뀌어? 우리랑 얘기 다 끝냈으면은 니들이 저 노동계를 설득하고 와야지. 노동계한테 설득 당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이걸 요구하면 어떡해? 이런 거예요. 맞아요. 패를 다 보여준 거죠. 광주가. 지금 이 상황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도 이거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기존의 강성 노조의 힘을 빼기에는 이 카드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3,500만 원짜리에 임단 단체 협상 5년 유예를 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것만큼 꿀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김원장 앵커의 말에 비하면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 파는 i 몇이기 그 작은 SUV를 만드는 라인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코나 같은 거를 만들 거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팔리면 우리가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코나가 몇 cc인지 잘 모르겠고. 네. 아무튼 그런 그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런 그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그 KBS의 페이스북용 컨텐츠
3인가 뭐 있는데 거기에 김원장 앵커의 그걸 보시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몰랐던 정보들 를 많이 알 수 있고, 현대자동차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없다, 한국에. 그리고 한전에 10조 주고 땅 산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 하는데, 대기업이 채용으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자,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광주형 일자리에서 서로 기업과 지역 간의 윈윈이 된다면, 자, 다른 기업들도 다른 지자체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논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일자리들 빠져나가는 거에 막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데에서 일자리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구미가 지금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미 같은 데 일자리가 삼성 뭐 이런 데서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조건으로 우리 쪽에 오세요. 광주형 일자리처럼 우리 인건비,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하고 다 해가지고 뭐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자체와 기업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수도권 과밀화거든요.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은 왜 과밀화 증세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있어서 그래요. 광주에서 왜 패를 다 보여주면서까지 현대차에 이렇게 국어를 하는 모양새로 가느냐? 너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미는 왜 저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됐느냐? 외지인들이 워낙 많이 와서 민주당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자, 제가 저번 그 시사건건 우리 카스맨님하고 가리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변화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고, 기득권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층들은 반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하게 좀 타협이 돼서 다른 데도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되고, 이 사례는 독일에서 볼프스부르크에서 시작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자면요,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자면 민주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한참 뒤에요. 한참 뒤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진전을 와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난항이 있다라는 정도만 해도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걸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좀 보완을 해주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역 경제가 다 망가져서 수도권만 과밀화돼 있고,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주 시민들은 지금 국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직접 뽑아준 이용석 광주시장을 그래서 뽑아준 거잖아. 가서 국어를 해서라도 일자리 갖고 와라. 국회가 나서는 거는 이걸 하다가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을 해줘야죠. 법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을 해줘야죠. 국회가.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많이 만들려면 이걸 첫 번째 광주형 모델을 만들어 보니, 기업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고 노측은 이런 문제가 있고, 자, 그래 법률적으로 막혀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국회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끌고 가고 국회에서도 그걸 밀어주고, 이런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국회가 나서서 이걸 많이 만들자 이게 아니라,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법이나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법적으로 치워져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고민해서 같이 굴려나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하려면 국회 역할은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대하기가 어렵긴 한데 지금의 국회의 모습을 보면 필요하다는 거죠. 국회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불필요한 규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치워줘야 되고, 자, 법이라는 건 계속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바꿔야 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선 누군가가 양보도 해야 되고, 대의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지 같이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지,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안 뺏기려고 쥐고 있어봐야 같이 망하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국회도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김원장 앵커의 일침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현대전사 광주형 일자리 지금 현재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임금 단체 협상 5년이냐, 그 다음에 35만 대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뭐 어떻게든 좋은 결과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 사례를 만들어서 좀 더 다른 지역들하고 다른 지역들도 기업하고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고 기업도 돈 좀 벌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좀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가 제가 김원장 앵커의 그 뉴스 그 컨텐츠를 보고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